다음 연자분은 필수 예방접종과 미래 감염병 관리라는 조금 큰 스코프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계시는 최은하 교수님이십니다. 최 교수는 현재 국가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소아청소년에 접종하는 필수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러한 필수 예방접종이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억 3천만 명 정도의 확진자 그리고 27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경험한 코로나19, 그리고 드디어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백신만이 코로나19를 근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적극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신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즉 약이 아닌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을 함으로써 결국은 특히 소아청소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저희 피해본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 폐쇄로 인한 교육의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복지 그리고 의료기관의 사용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특히 소아에서의 필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도달해야 될 목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아의 예방접종은 공중보건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소아에서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접종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전체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현저하게 절감시킬 수 있고, 그 파퓰레이션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비용 효율적인 그런 공중보건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프리벤터블 디지즈의 가장 좋은 모델은 74년에 근절된 천연두가 있겠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엘리미네이션 상태를 이루고 있는 홍역과 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전염병이 있는 반면에 보시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감소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도 있지만은 감소 추세가 더디거나 아니면 감소 추세에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백일래 그리고 볼고리, 홍역과 같은 대표적인 감염 질환이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소아 예방접종 사업이 WHO 6개 리전에서 모두 다 감소했는데요. 저희가 예방접종이라고 하면은 그냥 접종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러한 접종을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백신 캠페인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받아야 되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거나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아웃리치 서비스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감시 사업을 해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모든 활동들이 WHO의 6개 리전에서 모두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면은 6개 리전의 맨 위가 전체 평균을 본 건데요. 약 50% 정도만이 평상시와 유지가 되었었고, 약 46%는 평상시에 비해서 감소, 그리고 현저하게 감소한 부분이 주로 이제 미들 이스트에서 나타났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보면은 2개의 백신 접종률을, 첫 번째는 왼쪽은 DTP, 그리고 오른쪽에는 1차 MMR, 홍역 볼고리 풍진 예방접종을 봤었을 때 영국에서의 아주 현저한 팬데믹, 갑자기 환자가 증가했었을 때 홍역 예방접종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가 백신 액티비티 홍보를 통해서 나중에 캐치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의 미시간에서도 각각 5년 동안에 봤었을 때 모든 연령에서의 접종률이 1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접종률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아시아 계열 그리고 의 나라에서도 접종률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보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대구에서의 유행이 있었을 때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공포심이 가장 드러났었던 그 시점을 보면은 백신들 중에서 특히 DTP 추가 접종, 그리고 일본 내염 추가 접종, MMR 2차, 그리고 이런 백신들이 실제로 접종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신 접종률 말고 폴리오를 이라디케이션 시키고 있어서 폴리오 감시 사업을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폴리오 감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접종률이 감소되었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예로 든다라고 하면 정말 저희에게는 과거에나 있었던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런 잊어버린 감염병으로 디프테리아가 구소련 그리고 신생 독립국가에서 90년대 초반에 대유행을 하였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이제 지난 선이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구소련과 신생 독립국가에서의 디프테리아의 발생률을 보여주는 건데 80년대에 한 0.8명 정도에서 92년 3년에는 10만 명당 약 50명 정도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프테리가 부활할 때는 어떠한 상황으로 나타나면 소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성인에서도 다수 발생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사망률은 성인에서 더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무너진 백신 접종을 다시 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 구소련 지역의 여러 신생 국가로 대부분 이제 확산이 되었다라는 그런 문제이고 백신 접종으로 이걸 해결할 때 소아에서만 백신 접종을 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 성인에서도 백신 접종을 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디프테리아 너무 우리하고 거리가 먼 질병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감염병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바로 1년 전인 2019년에 우리나라가 홍역을 치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홍역이었는데요.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병원, 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홍역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아주 큰 유행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해서 WHO로부터 통역 퇴치를 인증받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유입 사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인가 그건 아니고요. 2017년 이후에 미국에서도 2018년, 19년에 홍역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는 왜 이렇게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데 왜 홍역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면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볼고를 풍진 1차 백신 접종률이 2000년대 70% 정도에서 근 19년 동안 노력을 해도 1차 접종률을 약 85% 정도까지 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접종률은 점차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도 아직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 건수가 매우 많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세계 지도에서 보시면 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들이 유라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 지역들에서는 아웃브레이크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이유가 그 나라에서의 접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각 나라별로 보면은 맨 위가 우리가 95%의 예방 접종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접종률의 향상이 그리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의 낮은 예방 접종률이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기다려도 홍역 바이러스는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 재생산 지수,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게 평균 3이라고 하면은 홍역은 15명을 감염시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이고, 이 바이러스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도 95%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점과 더불어서 백신 접종률이 유지되고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비해서 근 3년 동안의 사망률이 2.3배, 즉 130% 증가했다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홍역을 포함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부활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는 팬데믹 동안에 아프리카에서, 다시 말하면은 홍역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소아의 기본 예방 접종이 거의 대부분 감소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표시한 저 두 나라, 가본과 기니아에서는 백신 접종률 감소가 절반 정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각 백신의 접종률이 짧은 기간 동안 저렇게 현저하게 감소돼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로 해서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홍역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올 것이다, 또는 전 세계적으로 아웃브레이크 형태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지금 현재도 우리가 도달하지 않은, 목표로 하는 그런 이뮤니티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1년 그리고 2년 동안 백신 접종률이 감소되면서 축적된 면역도의 감소가 이 홍역 유행 그리고 홍역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O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미슬 확산, 그러니까 홍역 확산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늦지 않게 홍역 예방 접종을 포함한 소아의 필수 예방 접종을 잘 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매우 좋은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백신 접종 기록을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언제 백신을 맞아야 되고 어떤 백신이 누락되었으니 하십시오라는 이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작년 2월, 3월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 짧은 순간에 이 예방 접종률이 바로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홍역을 포함한 소아에서의 필수 예방 접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누락되는지에 대한 위험 요인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왜 못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겠고요. 팬데믹 동안에 저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 플랫폼이 저희가 배웠고, 또 트레이싱 테크놀로지도 많이 이제 저희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 유행할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감염병을 감시하고 그리고 유행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최한아 교수께서는 코비드-19 팬데믹 중에 그 소아에서의 예방 접종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공중보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애기 엄마들이 소아청소년과 가서 예방접종 마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해서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 여파로 엉뚱하게도 홍역 에피데믹이 발생할 것이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접종률이 낮은 건 문제다 하는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